방송하면서도 계속 못 알아듣거든요. 선배님들이 그걸 또 살려주세요. 막 웃기게끔. 근데 저는 진짜였던 거죠. 제가 또 상처받을까봐 뭐 할까봐 말은 안 하시는데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. 불편하고 짜증나실 수도 있고, 그런데도 상처받을까 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아마 그럴 거예요. 근데 저는 계속 아니라고 우겼어요.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아니야, 그런 거 아니야 했는데 병원을 갔더니 맞더라고요. 소음성 난청이. 치료가 불가하다더라고요. 더 악화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고, 뭐 완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. 최근에 박군님께서 동상이몽에서 난청 진단받고 되게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리고 며칠 정도 지나서 하나혈행 강남본점에 또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. 네네, 맞아요. 그래서 보청기를 맞추셨죠. 그렇게 몇 달 지났는데 또 다시 또 박군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. 보청기 착용하기까지 스스로가 얼마나 망설이셨는지, 그 착용하고 나서 얼마나 삶이 많이 달라지셨는지 직접 알리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도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. 맞습니다. 뭐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. 예.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하면 혼자서 하면은 안 되잖아요. 소중한 사람들 나눠 먹고 그리고 나눠 가지고 싶잖아요. 그래서 제가 보청기 착용에 대해서 좀 망설이는 젊은 분들한테도 조금 많이 알리고 싶고, 그리고 또 저처럼 이제 난청이 있는 뭐 이렇게 특수 직업을 가진 뭐 군인이라든지 가수 직업이라든지 뭐 여러 직군에 있는 젊은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. 박군님은 언제부터 귀가 불편하셨어요? 저는 군 시절부터 불편했던 것 같아요. 군 시절부터, 그러니까 뭐 한 10년도 정도부터 계속 귀에서 좀 이명이 들리고 했던 것 같아요. 거의 13년을 지금 많이 맞아요. 불편하셨나요? 그냥 뭐 제가 군대 간 건 2005년에 갔는데 가서 진짜 뭐 얼마 안 돼서 한 2, 3년 뒤부터 계속 겨울에도 귀에서 매미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. 그게 사격을 많이 해서 그런데 박격포 사격을 하는데 귀에 귀마개를 안 꽂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좀 뭐 체감이 안 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귀를 안 꽂고 빵 하고 쏘잖아요. 가면 한 15분 동안 귀에서 웽 하는 소리가 들려서 아무것도 안 들려요. 그 정도로 심하게 노출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사실 실전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. 그래서 뭐 전쟁 나가지고 전쟁하고 있을 때도 귀에 귀마개 꽂고 갈 거냐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배들이 얘기했던 게 있어서 실전적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어요, 병원에서. 그냥 뭐 제가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외부로부터 뭐 심한 소음이 이제 발생했을 때 귀에서 오는 게 소음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렇게 해서 한 2008년부터는 그랬던 것 같아요.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편하시다가 결국에는 내가 보청기라는 걸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으신가요? 제가 귀가 너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살고 있는 아내가 불편해 하더라고요. 아내도 목을 쓰는 직업이고 말을 하는 직업인데 한 번 얘기했는데 제가 못 알아듣고 두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으면 아내가 잘 안 들리니까 큰 목소리로 아내도 하다 보니까 아내가 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.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, 아내도. 그래서 아내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. 저는 계속 아니라고 우겼어요.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아니야, 그런 거 아니야 했는데 병원을 갔더니 맞더라고요, 소음성 난청이. 치료가 불가하다더라고요. 더 악화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고, 뭐 완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권하더라고요, 거기서. 네. 사실 보청기 센터를 이제 하다 보면은 환자 스스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좀 드물고 다 이렇게 옆에 와이프 아니면 자식들 이렇게 가족들한테 끌려오는 분들이 사실 90% 같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말을 해도 한 번에 못 알아듣고 계속 똑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고, 또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가족이고 아내다 보니까 아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지, 답답한 부분을. 방송하면서도 계속 못 알아듣거든요. 그 이제 처음에는 못 알아들으니까 같이 하는 멤버들이나 촬영하는 선배님들도 예능이다 보니까 제가 이상하게 알아듣고 억양이 비슷하면 좀 이상하게 알아듣잖아요. 목 아파 했는데 뭐 목 아차 이렇게 듣는 것처럼 선배님들이 그걸 또 살려주세요. 막 웃기게끔. 근데 저는 진짜였던 거죠. 한 번, 두 번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재묻고 또 하면 NG가 나고 프로그램 또 하면서
편집하기도 힘들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슬슬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아내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방송 가서 하다 보면 한 번, 두 번이야 괜찮지. 계속 그렇게 모나로 듣고 똑같이 하면은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질 거고 불편할 거다. 그러면 결국에는 마이너스는 당신한테 있다. 마이너스는 당신이다. 그래서 꼭 해야 된다 하면서 아내가 얘기를 해준 거죠. 그렇게 용기를 또 돋보여 주셨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저는 뭐 용기도 용기지만 가장 큰 거는 네. 아내한테 이제 계속 고집을 피우다가 미안하더라고요. 나 때문에 아내까지도 목이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두 번, 세 번씩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. 그러니까 이제 좀 미안한 것도 있고 또 말 들었을 때 방송하면서 선배님들은 어차피 남이잖아요. 근데 제가 또 상처받을까봐 뭐 할까봐 말은 안 하시는데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. 불편하고 짜증나실 수도 있고 그런데도 상처받을까 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아마 그럴 거예요.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 이건 해야 되겠다. 무조건 이건 보청기를 해야 될 것 같다. 일단은 뭐 보청기를 해가지고 뭐 잘 되든 안 들리든 일단 해보자. 그 생각으로 간 거죠.